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예상보다 미국 소비가 강하다는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국제금리는 치솟고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12월 소매 판매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멀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주식시장에 악재가 된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던 미국 경제가 새해 들어서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기 긴축 완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에요. 국제금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다시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지수가 증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다우는 0.25%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0.56% 하락을 해서 4,739. 나스닥은 0.59% 하락 14,85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0.88% 하락 4,069입니다. 다우지수는 3거래일째 하락 중이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째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근의 몇 주 동안 미국의 증시가 작년에 마지막 11월, 12월 두 달 동안의 강세분을 일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을 보면 메타만 0.25% 조금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중국에 이어서 독일에서도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에 어제 대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0.98% 급락을 한 215.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에서 모델 Y 롱레인지와 모델 Y 퍼포먼스의 가격을 5,000유로 약 730만 원 정도 인하를 해서 각각 49,990유로, 55,990유로로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가격 대비 9% 정도 할인된 가격입니다. 앞서서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가격을 인하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2일 중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본 모델인 모델 3 가격을 5.9%,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가격을 2.8%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 것은 고육지책이죠. 최대 경쟁사 중국의 BYD가 약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BYD는 지난 4분기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아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로 지금 우뚝 선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관련 종목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폰의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애플은 애플워치 판매 금지 조처가 다시 나오면서 0.52%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르면 오는 3월에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연말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한 7,09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월가 전망치 0.4%를 웃도는 증가율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1.1%, 의류, 액세서리가 1.5%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할인 덕분에 백화점 3% 판매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가구는 1% 하락하고 전자제품도 0.3% 판매점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가계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연말 미국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탄탄한 소비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준의 이 긴축 정책에 전환 피벗 속도가 예상보다 더 더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이 이미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 왔었고 오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는 CNBC에 출연해서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경계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세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등이 고조가 되면서 자칫 인플레이션 쇼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페드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도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에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빨리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시장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상태입니다. 연준은 오늘 경기평가 보고서인 1월 베이지북에서 거의 모든 지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를 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채용 지원자 증가와 이직률 하락, 기업들의 선택적 고용, 임금 상승 압력 완화가 포함됩니다. 베이지북 발표 이후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을 줄였는데 소매 판매 지표로 훼손된 이 심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9.1%를 기록했어요. 어제는 65.1%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한 달 전에 71%와 비교를 하면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지금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4.102%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352%를 나타내고 있어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4.1%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앞으로 2년간 미국 경제가 3가지 큰 변수를 맞아서 위험한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홍해에서의 테러 분쟁, 미국 정부의 양적 긴축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경기 연착륙 전망에 안심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이먼은 지난 2022년부터 투자자들에게 양적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의 허리케인과 같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는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팬데믹 과정에서 쌓인 저축을 소비하면서 국내 총생산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0.22% 오른 배럴당 70.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 VIX는 7.73% 크게 올랐습니다. 14.91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